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제가 요즘 캐슬 어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이런 개선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좀 3D 그래픽으로 넣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돈이 되느냐. 솔직히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과다해져서 3D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요즘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작업하고 검토하고 이 과정이 사실 더 길어요. 그게 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간단한 개념이나 그림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없느냐. 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이 방송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특히 외성할 때 좀 사진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거나, 뭐 특히 그때 드론도 떨어지고 또 안 떨어졌어도 그게 성이 이게 토대만 남아 있으니까 그게 또 설명하기 좀 이게 머릿속에 이해되는 게 어려운 게 있어서 그림이나 사진을 좀 충분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들이 계셨어요. 사실 그거를 준비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또 편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정 상황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성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성의 발전사,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에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치예요. 치와 돈대. 성벽에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부분을 치나 돈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치라고 할게요. 이 돌출되어 나와 있는 거는 평면적인 성벽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대개 성이 사각형을 이루면 모서리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벽이 사각형일 때 양쪽 모서리에 나오는 이 치, 돈대가 그 위에 누각을 세운다거나, 뭐 서양에서는 탑처럼 만든다거나 해서 상당히 크고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퉁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 성벽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치라고 하는데, 이 치의 기능이 뭐냐. 자, 화면을 보시면 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내가 성벽에서 이제 적을 공격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은 좀 보호가 잘 되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서로 마주보고 싸운다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 땅을 이용하든 트릭을 이용하든 지형지물을 이용하든 적을 정면에서 쏘는 게 아니라 뒤나 옆에서 치도록 만드는 게 전술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성이란 뭐냐? 공학적 기술, 지형을 이용해서 적을 인공적으로 측면이나 뒤에서 치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죠. 축성의 원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가 등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성벽 부분에 돌출되어 나와 있으면 성을 공격하는 적들의 측면이나 잘하면 후면까지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뒤에서 날라오는 거는 천하의 고수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적들이 치나 돈대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치는 일정 간격을 두고 만들어져서 서로 엄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가 측면에 있으면 치를 공격하는 적을 향해서도 측면이나 후면을 잘하면 후면까지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옹성입니다. 옹성이란 성문을 싸고 있는 성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성문 양쪽에 치를 뒀다고 해볼게요. 적이 성문이란 어쨌든 모든 공격의 주요 목표죠. 그래서 적이 올 때 치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나 뒤에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만 돌출시켜 가지고는 좀 방어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성문 앞에 옹성, 치가 아니라 감는 이런 돌출 부분을 만들어서 성문을 엄호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옹성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는 적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부셔야 되니까 적이 집결하지 못하게 하고 적을 360도 감싸고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이렇게 폐쇄용 옹성이라고 성문 앞에 아예 막아버려 가지고 옹성에도 성문을 내서 이중성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기 힘들어서 그림에는 그냥 직선으로 그렸습니다만 옹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저기 옹성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또 문제예요. 옹성은 성문보다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옹성이 성문보다 높으면 적이 옹성을 점령하면 성문이 또 바로 점령되거든요. 그래서 옹성은 낮고 좁기 때문에 거기 나가 있는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옹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문 옆에는 또한 별도의 강력한 칠을 두거나 아니면 아예 거대한 탑 같은 거, 하여간 초강력, 최대한 강력한 돈대나 칠을 만들어서 성문을 엄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 옹성, 치 또는 탑 같은 구조물이 결합하면서 성문 방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문의 방어 구조입니다. 치와 돈대, 옹성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치와 돈대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고 이외에 뭐 앞문이라든가 해자라든가 뭐 이중성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본적인 성벽의 구조가 있습니다만 그건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고 앞으로 이제 화성이나 뭐 다른 성을 할 때 또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이해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난번 외성편에서 부족했던 외성편 보완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성품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경험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계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지금 보이는 것이 비교적 초창기의 이제 외성의 형태입니다. 산을 깎아서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산을 깎아서 삼중의 성벽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성이 함락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엄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발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흙더미, 꼭 마추픽추처럼 이렇게 흙더미로 계단처럼 만들어 놨는데, 하여간 저렇게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와야 이제 성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겹으로 이제 보호막을 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산의 어떤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산의 돌출부를 깎아서 그것들이 치나 어떤 자연적인 성벽을 형성하게 하고 산 전체를 마치 계단식 논 쌓듯이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성벽 공간으로 하는 거죠. 제가 외성 웅천해성 편에선가 일본성이 그 바둑판 같은 집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방을 통과하면 또 그 다음 방, 이거를 성벽으로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섹터를 점령하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성벽 옆쪽에 깊은 홈을 파놓은 게 있는데 이런 홈은 아마 이제 적군이 올라오기를 힘들게 하고 또 저기다 이제 물이나 기름, 돌멩이 같은 거 부으면 그대로 따라 내려가니까 적이 올라올 수 있는, 산이라는 게 이렇게 사면을 쫙 타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저렇게 파서 군대가 이렇게 횡대를 이루고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만 이런 성의 단점은 요 계단식을 한번 보시면 한 칸 한 칸 점령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이 한 칸 한 칸을 점령할 때는 옆에서 엄호해 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 게 단점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 뒤에나 옆에서 총알은 안 날라온다. 요런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성의 구조라는 게 놀랍도록 발전하는데 산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 났을 때 산으로 일시 도망간다, 뭐 잠깐 피한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도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민을 성 안에 옮겨놓고 살자, 다시 말하면 산 속에 옮겨놓고 살자, 뭐 이런 이제 개념의 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러한 성의 형태입니다. 좀 전에 보였던 성에서 더 발전해서 산을 더 많이 깎고 저 주변에 저렇게 집들을 져서 산 위의 도시를 만드는 이런 구조죠. 그러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은 산 위에서 사람은 보존할 수가 있는데 결국 전쟁도 돈이고 사람이 전쟁을 하고 뭐 다른 데를 정복한 이유도 더 잘 살고 사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 괴롭히고 땅을 넓혀도 세금 받아다가 산 위로 가져와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은 도시와 성이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지에 성을 쌓으면 그만큼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과 자본,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평산성입니다.